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스트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스트링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터틀 모듈을 사용하면서 그 메서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함수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터틀 모듈에서 그 뭐 밥이라고 하는 터틀을 만든 다음에 그 밥을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려면 밥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fd라고 하는 그 메소드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메소드인데요. 자, 문자열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소드로 이제 어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메소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트링의 메소드가 되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fruit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문자열은 전부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어퍼라는 이름의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fruit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가리키는 변수 다음에 점을 찍고 어퍼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괄호를 열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물론 이제 이것의 그 어퍼라는 메소드는 이제 그 fruit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에 대해서 각각의 문자들을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즉 대문자로 바꾼다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스트링은 immutable이기 때문에 기존의 fruit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문자를 대문자로 바꾼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자열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word라는 변수가 바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때 word.upper라고 하면 각각의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꾸어서 새로운 문자열을 return을 하는데, 그 return한 것을 이제 new word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이제 하고 나서 할당된 그 문자열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대문자로 바뀐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제 호출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cal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메소드도 뭐 일종의 함수이긴 하지만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call이라는 표현 대신 invo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invocation은 이제 invoke라고 하는 동사에 대응하는 이제 명사형인데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도록 이제 뭐 요청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뭐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시킨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word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어퍼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동작을 시키다 혹은 어퍼라는 메소드를 이제 요청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는 이제 find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find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제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함수와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word가 바나나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을 때 find가 이 문자열에 속하는 메서드이므로 word라고 하고 점을 찍고 find라고 쓴 다음에 괄호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find를 할 때는 find 함수 작성할 때는 이제 word letter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파라미터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었죠. 제일 처음 작성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word에 대해서 find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invocation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해당하는 아규먼트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즉 word 다음에 점을 찍고 find를 하게 되면 이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a라는 글자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인덱스를 이제 찾는 것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find는 앞에서 우리가 작성을 한 함수에서는 이제 한 개의 글자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글자가 나타난 인덱스를 우리가 return을 했었는데요. 지금 스트링의 메소드로 이 find라는 메소드는 조금 더 기능이 더 많습니다. 좀 더 제너럴합니다. 특히나 하나의 문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브스트링 문자의 일부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바나나에서 A라는 글자, N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NA라고 하는 이제 부분 문자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NA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워드에 이제 NA가 처음 등장한 위치가 NA 위치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2가 되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find라는 함수를 작성할 때 find 대상이 되는 이제 문자열 그리고 찾고자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출발하는 이제 인덱스의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디폴트 밸류를 이제 0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찾을 때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을 하는지 시작점도 우리가 find 메소드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ind는 일단은 디폴트로는 문자열의 가장 처음에서부터 찾기를 시작을 하지만 또 다른 아규먼트, 여기서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될 텐데 두 번째 아규먼트로 서치를 시작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경우처럼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다음과 같이 앞에서는 이제 find 다음에 찾고자 하는 문자 혹은 서브스트링을 이제 넣기만 했는데 하나만 넣었습니다.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지금과 같이 뒤에 다른 인덱스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을 넣게 되면 지금은 이제 바나나가 되는데요. 자,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서칭을 시작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인덱스가 3인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인덱스가 3이죠. 좀 전에 NA를 이제 찾았더니 이제 인덱스가 2에서 지금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에 NA가 또 등장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덱스 2에서 NA가 등장했으므로 그 다음부터 또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때부터 뒤로 가면서 또 찾아보자 라는 것을 원할 때는
서치를 시작하는 find를 이제 하는 범위를 출발하는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쪽에서는 다시 또 여기서 NA가 나타나죠. 이 녀석의 인덱스가 4가 되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지난번 사실은 이제 한번 했던 것이기는 이제 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자, 조금 전에 그 word.find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같이 두 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 경우에는 생략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아규먼트를 넣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옵셔널 아규먼트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옵셔널 아규먼트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define 함수 이름을 쓰고 이제 word 다음에 letter 다음에 start 라고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이쪽을 디폴트 밸류를 이제 지정을 해 두면 앞에 있는 두 개만 전달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것은 0으로 그냥 간주를 하고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것이고 세 개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디폴트 밸류는 이제 무시하고 입력된 이 아규먼트를 이제 값으로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find라는 이 메소드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옵셔널 아규먼트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세 번째 아규먼트도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 두 번째 아규먼트는 서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세 번째 아규먼트는 서치를 어디까지 해라 끝나는 위치를 지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자, 밥을 가리키고 있는 name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 지금 모두 3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 녀석은 이 name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B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가. 그런 서치를 할 때 여기가 시작점의 위치고요. 여기는 서치를 마치는 이제 그 종료하는 인덱스를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스를 생각을 할 때랑 비슷하게 서치를 할 때, find를 할 때 이 출발하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고요. 그 끝나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의 서치를 합니다. 즉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는 인덱스 1 하나만을 찾아보는 겁니다. 인덱스 1에 해당하는 문자 하나만. 자, 인덱스 1에 해당하는 문자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name에 대해서 name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인덱스 1부터 2까지 즉 슬라이스로 표현하면 1:2가 되겠죠. 이 범위에 있는 문자들에 대해서 B가 있는 위치를 찾는데 여기에는 B가 없으므로 -1이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덱스의 어떤 컨벤션은 앞에서 우리가 본 슬라이스 오퍼레이터에서의 그런 컨벤션과 컨시스턴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자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퍼레이터 중에서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in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는 우리가 처음 본 것은 아니죠.
for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for loop을 생각을 할 때도 i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range 3이라고 하면은 0, 1, 2 세 개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k가 이 세 개의 값을 하나씩 순서대로 바꿔가면서 반복을 이제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in이라는 의미가 뒤에 있는 세 개의 값의 모임에 이제 하나씩 그 속하도록 바꿔가면서 이제 반복을 했었는데요. 자, 이때 in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in operate, 여기서 오퍼레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for문의 그냥 어떤 구조에서 그냥 in이 있는 것 뿐인데요. 여기서 소개할 in은 같은 in이라고 쓰긴 하지만 불리언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불리언 오퍼레이터라는 뜻은 이것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제 포함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자열 A를 생각을 하고요. 문자 하나가 생각을 물론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도 문자열, 뒤에도 문자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자열은 이제 글자가 하나인 문자열인데요. 이것이 뒤에 있는 문자열에 in 포함되어 있느냐, 참 거짓을 이제 계산하는 evaluate를 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A가 오른쪽 그 스트링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의 결과값은 true가 될 것이고요. 만일에 뭐 k in banana 라고 한다면 false가 됩니다. 즉, 두 스트링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불리언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문자열이 바나나라는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쓰면 참이 되는 것이고요. 자, seed라는 그 문자열이 바나나라는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한다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 seed라는 그런 문자열이 없으므로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in 오퍼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간단한 함수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word 1과 word 2라는 이제 그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를 생각을 한 다음에, 자, word 1에 나타난 이제 문자들을 하나씩 생각을 가면서 그러한 문자들 중에서 word 2에도 등장을 하는 그런 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두 출력을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함수 이름은 의미가 word 1에도 포함되고 word 2에도 포함되는 문자들을 다 출력을 하는 거니까 in both라는 이름을 이제 정했습니다. 파라미터는 word 1, word 2인데요. word 1, word 2는 이제 그 적당한 이제 문자열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word 1을 구성하는 이제 각각의 문자들을 이제 traversing을 이제 하기 위해서 for문을 썼습니다. 자, for letter in word 1 이렇게 쓰면은 이제 word 1을 구성하는 첫 번째 문자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letter가 하나씩 바뀌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의 in은 for문에서의 in이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in 오퍼레이터하고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letter가 word 1에 있는 그런 글자인데 word 2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in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letter in word 2. 이게 참이라는 뜻은 이 letter가 word 2에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경우니까 그럴 때는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경우에는 word 1에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word 2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함수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파이썬 코드를 이제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적게 되면,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마치 영어의 그 표현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물론 이제 변수 이름을 이제 잘 선택을 이제 해야 되기는 할 텐데, 위에서와 같이 변수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읽으면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for each letter in word. 물론 이제 이 괄호에 있는 것은 이 문장, 이 코드에는 없지만 이제 적절히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for letter in word 1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for each letter,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in word, in the first word, 첫 번째 단어에 있는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라는 거죠. 자, 대해서 if letter in word 2, 만일에 the letter가 두 번째 워드에 in, appear in, 나타난다면 프린트를 해라,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 글자를, 그 문자를. 자, 물론 이제 괄호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드가 전혀 뭐 생뚱맞은 그런 영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내추럴 랭귀지처럼 그 영어 표현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코드를 좀 읽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한다면, 변수 이름을 잘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터가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또 다른 비교를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애플과 오렌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즉, 애플즈라는 이제 문자열과 오렌지라는 이제 oranges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사용을 해보면 A, E, S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장 처음에 있는 A를 보니까 여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A가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P를 보니까 없고, 그 다음 P도 없고, 그 다음 L도 없고요. 그 다음에 E를 보니까 여기 등장을 함으로 이제 출력을 한 것이고요. S도 여기 등장을 하니까 출력을 이제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에 포함이 되는지 하는 in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했는데요. 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자열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앞에서 우리가 관계 연산자라고 해서 relational operator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숫자들의 대상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즉, 두 개의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동일한가, 아니면 하나가 한쪽보다 큰가, 아니면 같지 않은가 등등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죠.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들을 문자열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퀄리티 기호를 두 개를 쓰게 되면 동일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즉 두 개의 뭐 변수나 값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가 될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word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바나나라는 문자열과 동일한 내용이면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하는 그런 문장에서 이와 같이 같으냐를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으냐 뿐만 아니라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크기 순서를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크기 순서를 비교를 하는 것은 숫자에서는 이제 1하고 2를 생각해 보면 2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true가 될 텐데, 문자열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즉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A라는 글자보다는 B라는 글자가 더 큰지 물어보면 참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숫자에서의 이제 크기 순서를 비교하는 것처럼 글자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즉 알파벳 순서상에서 먼저 나오면 작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알파벳 순서를 확인할 때 이러한 relation, 크다, 작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사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을 한번 보죠. 자, word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해서 그 변수가 바나나라는 문자열과 비교를 해서 더 작으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합니다. 당신의 단어인 word가 지금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거죠. 이어 붙이는 겁니다. 이제 word 자체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덧셈을 통해서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your word라고 이제 출력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앞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word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낱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바나나보다 앞에 나온다, 이제 작으니까 라고 이제 출력을 하기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word가 바나나보다 큰 경우에는 바나나 다음에 나온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자, 이것도 false고 이것도 false인 경우에는 바나나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바나나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기로 하는 이 문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문장을 토대로 해서 그 word라고 하는 그 변수의 파인애플을 우리가 입력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파인애플이라는 이제 단어와 바나나라는 단어를 이제 비교를 해서 다음 문장을 이제 실행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인애플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P를 대문자로 입력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구분을 할 때 그 대문자랑 소문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면 사전 알파벳 순서대로 B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P가 나타나므로 바나나 다음에 파인애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랑 소문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B하고 P를 비교해보면 P가 더 크다가 참이지만 B하고 대문자 P를 비교해보면은 스몰 b가 더 크다가 참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대문자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그 파인애플이라는 단어와 바나나라는 단어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참이 돼서 파인애플이 바나나보다 앞에 나온다가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가 됩니다. 즉 uppercase letter,
즉 대문자들이죠. 그것은 모든 로어 케이스 소문자들보다는 그 먼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이제 비교할 때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알파벳만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바나나가 파인애플보다는 사전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대소문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거나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즉 대문자 소문자를 하나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러한 표준적인 형태로 컨버전을 이제 한 다음에 그런 표준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들어오는 비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메소드 중에서 어퍼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는데요. 자, 이 어퍼 메소드는 글자들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서 새로운 문자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였는데,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반환하는 메소드는 lowe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 메소드, 스트링의 그 인덱스들, 슬라이스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스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하다가 보면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할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글자의 인덱스는 0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 글자의 인덱스는 랭스를 n이라고 하면 n이 아니라 n-1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포함을 해서 트래버싱을 할 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문자들 하나씩 살펴볼 때 처음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를 이제 제대로 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example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잘못된 코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에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두 개의 워드, 단어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함수에서는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한 단어를 거꾸로 하면 다른 단어가 될 때 true를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단어 두 개를 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stop이라는 단어와 patch라는 단어를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stop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앞에서부터 stop 순서대로 글자가 나타나는데, 자, 그 다른 단어 patch를 이제 거꾸로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동일하게 읽힙니다. stop, stop. 즉 다른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이 단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true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 is reverse입니다. word 1과 word 2가 그런 관계가 있느냐, reverse, 거꾸로 거꾸로 읽으면 다른 단어가 되는지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is reverse라는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word 1과 word 2가 있는데요. 자, word
1이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워드 2가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랑 이것을 거꾸로 읽었을 때랑 똑같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return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좀 작성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인데요. 자, 이 단어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처럼 하나는 3글자고 하나는 5글자면 거꾸로 읽었을 때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글자의 개수가 다르면. 그래서 일단 먼저 글자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워드 1의 랭스랑 워드 2의 랭스가 다르면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리버스 관계가 없죠. 그래서 false로 return을 하고 이제 바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즉, if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올 텐데, 이때는 워드 1과 워드 2의 랭스가 동일한 것이 보장이 됩니다. 즉, 이때는 그 랭스 워드 1과 랭스 워드 2의 길이가 같다는 게 보장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is reverse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거꾸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길이가 같을 때 is reverse 관계에 있는지 보려면 워드 1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고 워드 2를 뒤에서부터 쭉 읽어갈 때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고, 그런 식으로 같은 글자들이 나타나면은 is reverse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비교하다가 여기에 K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K가 아닌 뭐 P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다르더라. 즉, 워드 1을 왼쪽에서부터 쭉 읽어올 때 그 세 번째 그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그 글자와 거꾸로 읽을 때 이 글자가 서로 다르면 리버스 관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이제 썼는데요. 자, i와 j라는 변수가 있는데, 일단 i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0이 된 것 같고요. j는 워드 2의 길이로 지금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j가 0보다 크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는 걸 보면, 자, 워드 1에 대해서 인덱스 i의 글자와 워드 2에 대해서 인덱스 j의 글자가 다르면, 다른 게 하나 발견됐으니까 지금 k와 p 경우와 같이 다르게 되면은 is reverse 관계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므로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결론을 return false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만족하지 않으면, 즉 i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와 j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같은 경우죠. 자, 즉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그 다음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글자로 이동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덱스를 이제 하나는 1만큼 키워주고 j는 1만큼 줄여줍니다. 즉 i라는 인덱스하고 j라는 인덱스를 보면 워드 1에서 단어가 있는데 워드 1의 인덱스를 i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워드 2의 워드 1의 인덱스를 워드 2에서 이제 살펴볼 위치를 이제 j라는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s reverse니까 제일 처음에는 i가 0일 때, 그 다음에 j가 가장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인덱스일 때를 생각을 해야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 그래서 비교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i를 하나 늘려주고 j는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를 이제 감소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다가 다른 글자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return false가 되는 것인데요. 반복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교하는 모든 글자가 다 동일했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while문이 아무런 리턴이 없이 종료가 되면, 즉 반복만, 루프만 종료가 되면 1로 넘어올 텐데,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is reverse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true를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드가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에러가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 군데만 뭐 바꿔도 되긴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patch라는 단어와 stop이라는 단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고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두 단어는 리버스 관계에 있으니까 함수에 문제가 없다면 참을 이제 반환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실제로 is reverse를 앞에서와 같이, 즉 이 함수처럼 작성을 하고 다음 문장을 실행해 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인덱스 에러라고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out of rang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즉 i라는 인덱스와 j라는 인덱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어느 반복하다가.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out of range 인덱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좀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코드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값들을 좀 중간 과정을 출력을 해보면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에러가 여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에러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바로 전 라인에다가 i하고 j가 얼마였는지 출력을 해보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하고 j 인덱스를 지금 에러가 발생한 그 라인 바로 직전에 한번 그 출력을 하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그 코드를 보면 비교하는 코드가 여기 있는데, 이거 바로 전에 있는 거니까 while문 시작하자마자 여기에다가 i와 j를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while문 시작하자마자 i하고 j를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patch와 stop을 넣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다음과 같이, 물론 에러는 뭐 아직 고치지 않았으니까 에러는 발생을 하는데, 어떤 그 i하고 j였는지가 출력이 될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0하고 4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서 바로 out of range 에러가 났습니다. 자, 앞에서 word 1 i 하고 word 2에 j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자, i가 0이고 j가 4라는 의미가 되겠죠. 출력이 이렇게 됐다는 뜻은. 자,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를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word 1이나 word 2나 모두 랭스가 4가 되는데요. stop이나 patch나. 자, 따라서 이 인덱스하고 이 인덱스는 0, 1, 2, 3까지만 가능한데, 0은 가능하지만 4는 불가능한데 지금 4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j 인덱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j 인덱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다시 코드를 보죠. 자, 이 코드에서 처음에
i를 0부터 출발했고요. j는 word2의 length부터 출발했는데 제일 처음에 j를 인덱스로 쓰다 보니까 이 length 4가 이 경우에는 그 인덱스로 사용이 된 거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앞에 처음에 출발하는 거는 이제 워드의 가장 첫 번째 글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i가 0일 때부터 출발하면 되지만 워드2의 가장 끝에 있는 글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length가 아니라 length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발견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출발을 다음과 같이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실행을 이제 해본 건데요. 그랬더니 처음에 04가 아니라 03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 출력하고 21 출력을 하고 맨 마지막에 is reverse의 답이 true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true는 우리가 기대한 답이 맞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 이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파츠하고 스탑은 모두 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 그 반복할 때마다 출력을 하기로 했는데 출력이 3번밖에 안 됐습니다. 4번이 된 것이 아니라 자, 즉 처음에 파츠에서 POT까지 그 다음에 스탑에서 그 뒤에 있는 TOP까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확인했겠죠?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냥 S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리턴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S로 둘 다 이제 되어 있으니까 뭐 true가 맞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K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랑 스탑을 입력을 하더라도 이 경우에 true가 나오겠죠. 자,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3글자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처음 하나 수정한 것은 여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번만 이 경우에는 아까 그 경우에는 3번만 비교를 하고서 종료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인덱스가 i하고 j로 사용하고 있는데 while문에서 j가 0보다 큰 경우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앞에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0, 3, 1, 2, 1까지 출력을 하다가 그 다음 바로 이제 true가 나왔는데요. 가장 마지막은 인덱스가 3, i가 j가 인덱스가 0인 경우는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while문이 종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turn true가 된 것인데요. 자, 그 이유는 j가 0보다 큰 경우에 반복을 하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그런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두 군데를 이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를 고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만 고쳐도 되는데요. 하나만 고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전체 코드에서 딱 한 군데만 고친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j-1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j를 이제 j 역할은 이제 그 자체가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에 1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워드 2에 대해서는 자, length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인덱스로 j를 쓰는 것이 아니라 j-1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while문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j가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생각할 때는 j가 1일 때 이 녀석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j-1을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잘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한 군데만 고친다면 여기 있는 j를 이렇게 바꾸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에러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에러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i하고 j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적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할 텐데요. 그때 i, j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에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